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미북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원래 이 일정이 2019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래서 그 시간대도 좀 넓고, 그래서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 씨, 그리고 문재인이 사랑하는 김정은, 이 둘 사이의 회담을 가리킵니다. 정상회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회담이 대부분은 치열한 기싸움이다 혹은 수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담은 결국 협상이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만남의 목적입니다. 이 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하여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2019년 2월 25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분명히 김정은이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핵을 버린다 하는 것이죠. 핵을 포기한다. 핵을 폐기한다. 그런데 2019년 2월 28일 중앙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핵 폐기가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 것도 아니고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 그뿐 아니라 전체 시설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도 거절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의 이야기와 양립 불가,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김정은은 핵 폐기 안 한다고 한 겁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만 가지고 핵 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2월 28일 비핵화가 무엇인지 직접 밝혔습니다. 비핵화의 정의를 밝힌 것이지요. 그것은 비핵화는 핵을 모두 폐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핵 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겠죠. 이렇게 명백히 밝혔으니까. 2월 25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은 이러한 이제 북한 핵은 없다. 핵 대신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제하에 청와대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하고 이 수석보좌관 회의 그 게시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인데, 문재인은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한반도 체제가 무엇이냐? 이제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역사의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을 버리고 평화와 공존으로 간다. 그런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죠. 문재인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김정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북한에 대한 문재인 그리고 청와대 정부의 정보가 제대로 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 국민을 속이고 미국을 속인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가 말하는 평화와 공존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핵 보유와는 관계없이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영과 이념에서 그것을 버리고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체제가 신한반도 체제다. 진영과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내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재인이 진영과 이념을 버리고 남북이 같이 경제와 번영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그 진영은 북측의 진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공산당 진영과 같이 가야 되겠죠. 그 이념은 북측의 이념입니다. 따라서 김일성 주체사상 이념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껴안고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체제, 그것이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을 이 문맥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번 주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가 말하는 신한반도 체제가 전쟁과 대립에서라고 했는데 그것을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에서라고 명확하게 밝혀라. 진영과 이념에서라고 했는데 북한 공산당 진영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체제와 같이 합해 놓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진영과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공산당의 그 목표, 완전한 공산국가, 공산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 목표를 버리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같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혀라. 그것이 아니면 타협은 불가하니까. 이런 대답을 만일 그가 한다면 그의 신한반도 체제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 씨는 이것을 밝혀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씨는 이러한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체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북한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보았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뉴스 그리고 청와대의 그 발표 이런 것들을 볼 때 문재인은 김정은이 핵을 폐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제 결과적으로 그것이 거짓임이 밝혀졌죠. 그렇다면 이번 2차 미북 회담이 결렬된 것은 결국 문재인의 거짓말 때문이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점심밥도 같이 안 먹었다고 합니다.
요 며칠 동안 문재인의 아드레날린 수치가 극도로 높았었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2월 25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지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뛰어보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아마도 신한반도 체제를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전후 문맥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2월 28일 그들은 참 여러모로 바빴던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2월 28일 KBS 뉴스입니다. 문재인이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 100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자세히 밝힐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월 28일 청와대는 브리핑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8일 국가안보실에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안보실, 거기에 제1차장으로 김육은, 그가 뭐 하던 사람이냐,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의 단장입니다. 제2차장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인사단행이라는 이 브리핑에서 무엇인가 좀 괴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것이 안보냐? 그런 생각이 들겠죠.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단장을 임명한 것은 앞으로 안보정책 및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보정책 및 국방개혁하고 미군기지 이전 사업 연결이 됩니까? 김의겸 대변인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현종을 임명한 이유는 정부의 외교 통일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므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외교 통일 정책을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이들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일까? 결국 문재인은 2차 미북 회담에 장밋빛 희망을 걸고 이런 인사 단행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내용을 보건대 문재인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것은 주한미군 이전, 대북 경제협력 이런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미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옵션 가운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다음 회담 약속은 없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탰습니다. 김정은에게 할 이야기 없느냐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핵실험을 하지는 않겠지.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느 상황까지 지금 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번에 이렇게 언론에서는 결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끝이 나고 나서 CNN이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딱 한마디, 소감이 어떠냐? 그러니까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CNN 2019년 2월 28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 혹시 이도훈 씨인지, 그런데 어째서 지금 와서 당혹스럽다. 문재인의 거짓말을 믿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서에 서명이라도 할 것으로 진심으로 기대했다는 것인지 딱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결국 문재인과 김정은이 노렸던 이러한 대북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의 꼼수대로 그렇게 해결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재인은 먼저 국가를 배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고 적과 손을 잡고 이런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그렇게 세상을 쉽게 요리하려고 했었던 것은 오만했던 것이죠. 흔히 머리가 좀 모자란 사람들이 이런 오만한 일을 저지르곤 합니다. 남북철도 사업이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은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핵화를 하지 않고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은 협력이 아니고 그저 핵 개발할, 무기 개발할 돈을 상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짓을 합니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데 전념해도 모자랄 이런 시국에 어째서 문재인 씨는 적에게 돈 줄 궁리만 하는 겁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계속 북한 먼저 이것을 계속한다면 국민은 김정은보다 더 먼저 문재인에 대한 신임을 버릴 겁니다. 이미 보수 우파는 처음부터 문재인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나마 조금 그래도 헌법은 위반하지 않겠지. 적어도 대한민국을 배신하지는 않겠지 했던 그러한 작은 믿음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2년이 가까워 오면서 하나둘 그 신임을 다 버렸습니다. 중도도 마찬가지이지요. 민주당 쪽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돌아설 사람들은 다 돌아선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마지막 미련을 부여잡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재인 가는 길에 동행하겠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는 쪽을 살고자 하여 그 살아남을 길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곧 미련 없이 문재인을 내던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왜냐하면 총선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에 살고 선거에 죽지요. 미련,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9년 3월 1일 문재인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인가?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만일 그가 김정은의 핵포기 선언에 박수를 보내며 북한 공산당 진영 그리고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념을 다 껴안고 앞으로 100년간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 나아갈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기어이 국민 앞에 펼쳐놓는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왜곡, 이 정신나간 소리, 여기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